지금 당장 발목을 만져보세요. 양쪽을 세게 눌러보세요. 피부가 3초 이상 들어간 채로 있나요? 종아리 색깔을 보세요. 허벅지보다 더 어둡나요? 온도를 느껴보세요.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눈에 띄게 차갑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당신의 심장은 이미 망가지고 있는 중이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지난 23년간 저는 서울의 가장 큰 심혈관 센터 중 한 곳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4,000건이 넘는 심장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망가져가는 심장을 제 손으로 직접 만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보는 가장 큰 비극은 너무 늦게 도착하는 환자들이 아닙니다.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분명한 경고 신호가 있었는데도 그 신호들이 가슴이 아니라 다리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완전히 무시한 환자들입니다. 지난주 72세 여성이 강남의 아파트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화장실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입술이 파래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2번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소생시켰습니다. 수술했습니다.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것은 이것입니다. 3개월 전, 그녀는 부은 발목을 호소하며 동네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나이 때문에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갔습니다. 조언을 따랐습니다. 발목은 계속 부었습니다. 그러다 다리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걸음도 걷지 못하고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 신호들을 심장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 안에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한국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심장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리가 보내는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이 연결고리에 대해 교육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주치의는 부은 다리를 보고 신장 문제, 당뇨병,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정 패턴의 부은 다리를 보고 더 이상 효과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할 수 없는 심장을 봅니다. 정맥으로 역류하는 압력을 봅니다. 조직으로 새어나가는 체액을 봅니다. 주요 심장 질환이 발생하기까지 6개월 정도 남은 사람을 봅니다.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어보세요. 당신의 심장과 다리는 단순한 진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 발까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고 정맥은 그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이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혈액이 종아리에 고입니다. 체액이 축적됩니다. 산소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일부 의사들조차 완전히 놓치거나 잘못 해석하는 매우 구체적인 경고 신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붓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속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드는 부분은 이러한 다리 증상이 실제 심장마비나 뇌졸중보다 평균 8개월에서 14개월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4개월. 1년이 넘는 경고 시간이 낭비됩니다. 사람들이 아픈 다리를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저는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막연한 조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침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평가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동맥 폐쇄와 정맥 부전과 심장 판막 부전을 나타내는 정확한 색깔 변화,
즉각적인 응급치료가 필요한 특정 붓기 패턴과 집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 위험한 혈전을 알리는 다리 간 온도 차이, 신부전이 심각해지기 몇 달 전에 나타나는 피부 질감 변화, 매일 아침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완전한 다리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증상이 지금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지, 어떤 증상이 이번 주에 심장내과 예약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표, 진행 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왜 심장보다 다리가 먼저 망가지는지, 그리고 왜 이 정보가 당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당신과 같은 유전적 위험을 가진 가족 모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다리는 심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경고를 외치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3년간 경력을 쌓은 심장외과 의사 최태양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들으면서 저를 위해 뭔가 해보세요. 발목을 내려다보세요. 복숭아뼈, 바로 위 피부에 엄지손가락을 세게 눌러 3초간 유지하세요. 이제 엄지를 떼세요. 들어간 자국이 남아있나요?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2초 이상 걸리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심장은 이미 힘들어하고 있으며 완전한 심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 안에 있습니다. 지난달 74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박 여사는 8개월 동안 부은 발목을 무시했습니다. 딸의 식당에서 오래 서 있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검사했을 때 그녀의 박출률은 30%였습니다. 정상 심장은 매번 박동할 때 혈액의 55에서 70%를 내보냅니다. 그녀의 심장은 30%를 펌프질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심부전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8개월 동안 이 경고를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문제를 다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장 문제는 가슴 통증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매일 400명의 한국인을 죽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심부전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가슴이 아닙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가슴에서 아무런 증상을 느끼기 6개월에서 18개월 전에 이미 다리에 신호가 나타납니다. 심장은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약해지면 다리에서 돌아오는 혈액이 위로 올라갈 힘을 잃습니다. 중력이 이깁니다. 체액이 쌓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기는 부종이 아닙니다.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종의 패턴입니다. 심부전으로 인한 부종은 대칭적입니다. 양쪽 다리가 똑같이 붓고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 쪽으로 올라갑니다. 한쪽 다리만 붓는다면 그것은 대개 정맥 문제로 위험하긴 하지만 다른 질환입니다. 저녁에 양쪽 다리가 붓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다면 심장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모하십시오. 둘째, 발목을 다시 눌러보십시오. 눌린 자국이 3초 이상 남아있다면 이것을 함유부종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신체의 순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색깔을 보십시오. 건강한 다리는 일정한 색을 띱니다. 심부전이 있는 다리는 대리석처럼 얼룩덜룩한 모양이 나타나며 보라색과 창백한 피부가 섞여 있습니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피부의 작은 혈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온도입니다. 다리를 만져보십시오.
몸은 따뜻한데 다리는 차갑습니까? 허벅지에 비해 차갑습니까? 약해진 심장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는 말단부터 열을 잃게 만듭니다. 다섯째,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야간 증상입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십니까? 두세 번 이상? 낮 동안 서 있을 때는 심장이 효과적으로 펌프질을 하지 못해 체액이 다리에 고입니다. 밤에 누우면 중력이 그 체액을 순환계로 돌려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이 이것을 걸러내고 급하게 소변을 보러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낮 동안 심장이 약해졌다가 밤에 누운 자세에서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걸을 때 발을 끌며 걷는 것을 보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다리가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무겁다고 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골든타임 안에 그분을 진찰했습니다. 다리에 4리터나 되는 체액이 쌓여 있었습니다. 4리터입니다. 심장이 35% 용량으로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뇨제로 체액을 제거하고 심장을 강화하는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6주 만에 순수 체액 무게만 9kg이 빠졌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걷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더 늦었다면 이식 대기자 명단에 대해 아주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이 그저 노화, 자연스러운 쇠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신부전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기계적 문제이며 특정한 경고 신호와 특정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다리가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골든타임이 사라지기 전에 들을 만큼 현명한지 여부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제게 한 가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다리를 내려다 보십시오.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 앞쪽, 발목 바로 위를 세게 누르십시오. 5초간 세게 누르십시오. 이제 떼십시오. 보이십니까? 엄지를 뗀 후에도 남아있는 그 자국, 그 작은 움푹 들어간 곳. 그것은 정상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심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함유부종이라고 하는데 서울 삼성의료원 진료실에서 이것을 볼 때마다 저는 심장이 이미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리에 고인 체액은 오래 서 있어서 생긴 단순한 부종이 아닙니다. 약해진 심장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펌프질할 수 없는 과잉 체액입니다. 심장은 혈액과 체액을 온몸의 지속적인 순환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심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중력이 이깁니다. 체액이 아래로 가라앉아 종아리와 발에 갇힙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신부전 환자를 진찰한 후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증상을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 탓으로 돌립니다. 전날 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은 탓으로 돌립니다. 약국에서 압박 스타킹을 사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안 심장 근육은 매주 악화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치료했던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였습니다. 다리 부종 때문이 아니라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진 후에야 저를 찾아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진찰했을 때 양쪽 다리가 무릎까지 부어 있었습니다. 바위처럼 딱딱했습니다. 피부가 너무 팽팽하게 늘어나서 반짝거렸습니다. 다리가 얼마나 오래 부어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태연하게 6개월쯤 됐다고 했습니다. 6개월입니다. 심장이 반년 동안 약해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부종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를 눌렀을 때 자국이 즉시 사라지면 대개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긴 일시적인 체액입니다. 하지만 그 자국이 3초 이상 남아있다면, 엄지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면 심장이 효과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리를 30분간 올려놓아도 부종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즉시 심장내과 전문의를 만나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시간이 날 때가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제가 항상 보는 두 번째 다리 증상은 발과 종아리의 차가움입니다. 겨울에 밖에 나갈 때만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담요 속에 있어도 발이 얼음처럼 차갑다는 뜻입니다. 몸의 나머지 부분은 정상 온도인데도 말입니다. 지금 발을 만져보십시오. 허벅지나 다른 부위보다 눈에 띄게 차갑습니까? 위장, 이것은 중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차가운 사진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따뜻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발끝까지 밀어내고 다시 위로 끌어올릴 만큼 충분한 압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액이 고여있고 너무 느리게 움직이며 발은 산소와 온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오신 71살 씨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발이 항상 얼음처럼 차가워서 1년 동안 매일 밤 양말을 3켤레씩 신고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셨대요.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증상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누르면 자국이 남는 부은 다리와 만지면 차갑게 느껴지는 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앞으로 6개월 내에 중대한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개입하여 심근경색이나 완전한 심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다리 증상은 변색입니다. 발목과 발등을 살펴보십시오. 예전보다 색이 어두워졌습니까? 발목 주변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 젓갈색 얼룩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해모시데린 착색입니다. 체액이 역류하여 다리 정맥의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적혈구가 정맥 밖으로 새어나올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심혈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발가락이나 발에 창백한 흰색이나 푸르스름한 피부색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허혈입니다. 조직이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을 보면 조직이 죽기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매우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심장이 보내는 긴급 메시지입니다. 하루라도 더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리에 나타나는 세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만적인 신호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호는 너무나 서서히, 너무나 조용히 나타나기 때문에 제 환자분들의 92%가 심장이 이미 심각한 위험에 처할 때까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양쪽 종아리를 만져보십시오. 엄지손가락으로 각 다리를 5초 동안 세게 눌러보십시오. 무엇이 느껴졌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왼쪽 종아리와 오른쪽 종아리의 온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한 손은 한쪽 종아리에 동시에 올려놓으십시오.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요. 이렇게 다리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을 저는 순환계에 침묵하는 비명이라고 부릅니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조금이라도 차갑게 느껴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차이라 해도 심장은 이미 사지로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프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혈관계가 고장나고 있다는 신체의 긴급 신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신체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은 동맥을 통해 다리로 혈액을 펌프질합니다. 심장이 약해지거나 동맥이 플라크로 막히면 혈류가 감소합니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다리는 혈액을 덜 공급받고 있습니다. 혈액이 적다는 것은 산소가 적다는 뜻입니다. 산소가 적다는 것은 조직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장외과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손으로 이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때쯤이면 동맥의 막힘은 이미 70~80%나 80%나 진행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오신 68살 박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가벼운 피로감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다리를 검사하던 중 오른쪽 종아리가 왼쪽보다 눈에 띄게 차가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응급혈관 조영술을 지시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오른쪽 대퇴동맥이 85%나 막혀 있었습니다. 85%요.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언제든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엄청난 폐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맥이 완전히 막혔다면 6시간 안에 다리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혈액순환으로 인한 심장의 부담은 어땠을까요?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본인도 전혀 몰랐던 초기 심부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온도 차이는 이 세 번째 경고 신호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제 다른 것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밝은 곳에서 다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종아리와 발의 피부색을 보십시오. 한쪽 다리의 피부가 다른 쪽보다 창백합니까? 약간 회색빛이거나 푸르스름합니까? 피부가 반짝거리고 거의 밀랍 같으며 예전보다 털이 적습니까? 이러한 색과 질감의 변화는 온도 차이와 함께 나타나며 함께 우리가 허혈성, 삼증후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허혈성이란 혈액 공급이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한쪽 다리에 차가움, 창백함, 매끄럽고 털이 없는 피부가 모두 함께 나타나면 심각한 동맥 질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용상의 변화로 위장한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보다. 한쪽 다리가 햇빛을 덜 받나 보다. 그냥 노화 현상이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리는 온도, 색깔, 질감이 대칭이어야 합니다. 어떤 차이든 조금이라도 비대칭이 있다면 즉각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제 진료 경험에서 관찰한 위험한 시간 경과는 이렇습니다. 먼저 다리가 가끔씩, 아마도 밤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약간 차갑게 느껴집니다. 무시합니다. 2달 후에는 차가움이 계속됩니다. 4달 후에는 걸을 때 그 다리에 경련성 통증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것을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6달 후에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게 됩니다. 다리로 가는 혈류를 막고 있던 바로 그 동맥 질환이 동시에 심장으로 가는 동맥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심장 문제로 오신 환자분들의 다리도 철저히 검사하는 이유입니다. 다리는 저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심장의 거울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검사를 해보십시오. 양쪽 다리를 모두 확인하세요. 온도 비교, 색깔 비교, 질감 비교를 하십시오. 만약 어떤 차이라도 발견하면 즉시 적어두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확인하세요. 만약 이틀 연속 차이가 지속된다면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심장내과 전문의를 만나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마세요. 서울, 부산, 그리고 한국 전역에서 심혈관 환자를 치료한 20년 동안
저는 다리 온도 비대칭의 조기 발견이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예방한 수백 건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중요한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조용히 일어나서 제 동료 의사들조차 놓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쪽 다리 사이의 온도 차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직접 느껴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오른쪽 다리를 만져보세요. 손바닥을 정강이에, 무릎 바로 아래에 올려보십시오. 이제 왼쪽 다리를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만져보세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차갑습니까? 조금이라도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외과에서 저는 중증 심장 질환을 가진 4,000명이 넘는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그들 중 몇 %가 완전히 무시했던 다리 온도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78%입니다. 10명 중 거의 8명이 한쪽 다리가 차가운 상태로 수개월 동안 돌아다니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두꺼운 양말을 신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쓰러졌습니다. 한쪽 다리가 차가워질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펌프입니다. 매 초마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동맥을 통해 다리로 밀어내어 다리의 모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심장이 기능을 잃기 시작할 때 펌프 힘이 15%나 20%만 떨어져도 여러분의 몸은 끔찍한 선택을 합니다. 몸은 살아남기 위해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결정합니다. 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신장, 필수적입니다. 다리, 희생 가능합니다. 이것을 말초 순환 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중요한 장기들을 계속 기능하게 하기 위해 다리에서 혈액을 빼앗아갑니다. 다리의 혈관이 수축하고 좁아지며 발과 종아리에 도달하는 따뜻한 혈액이 줄어듭니다. 온도가 떨어집니다. 때로는 단지 1도만, 때로는 3도나 4도까지.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다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심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후를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절대로 양쪽 다리에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쪽 다리에 먼저 시작됩니다. 보통 왼쪽 다리입니다. 왜일까요? 대동맥이 분지되어 아래로 혈액을 보내는 방식 때문입니다. 막힘이나 약해진 펌프 기능이 있을 때 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63%의 경우에서 왼쪽이 먼저 증상을 보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7 세박 씨라는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셨죠? 저는 모든 분께 똑같이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양쪽 다리를 만져보셨을 때 한쪽이 더 차갑습니까? 그분은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셨습니다. 무릎이 아픈 거지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집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바로 양쪽 정강이를 만져보시게 했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왼쪽 다리가 눈에 띄게 더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30분 이내에 응급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분의 박출계수, 즉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얼마나 많은 혈액을 펌프질하는지를 측정하는 수치가 32%였습니다. 정상은 55에서 70%입니다. 그분은 초기 신부전 상태였고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만약 석 달을 더 기다렸다면, 그 차가운 다리를 계속 무시하고 무릎 통증만 치료했다면 중대한 심장사고를 겪었을 것입니다. 저는 2주 후에 수술을 했습니다. 오늘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매주 주말마다 북한산을 등산하십니다. 박 씨가 거의 저지를 뻔한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신부전을 잡을 수 있는 황금 시간은 가슴 통증을 느끼기 전, 쓰러지기 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입니다. 그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경고하려고 할 때입니다. 매일 아침 이 검사를 하십시오. 일어서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양쪽 다리를 같은 위치에서 만지고 온도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만약 한쪽 다리가 더 차갑게 느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차갑다면, 3일 연속으로 그렇다면 즉시 심장내과 전문의를 만나야 합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더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즉시입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와 혈관 순환 검사를 요구하십시오. 이것들은 서울, 부산, 대구의 어느 주요 병원에서나 할 수 있는 표준 검사입니다. 이제 다리에 나타나는 5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는 동안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 정확한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위험 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 5번째 신호는 제가 아침 다리 경직 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매우 구체적인 것을 해보십시오. 발목을 위아래로 10번 움직여보세요. 발가락을 얼굴 쪽으로 향하게 했다가 반대로 향하게 하십시오. 만약 지금 침대에 누워서 이것을 듣고 계시다면 바로 해보세요. 무엇을 느끼는지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만약 종아리가 비정상적으로 팽팽하게 느껴진다면, 마치 제대로 늘어나기를 거부하는 두꺼운 고무줄처럼 느껴진다면, 그리고 이 팽팽함이 일어서서 걸어다닌 후에도 5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심장이 당신에게 응급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밤에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평평하게 누워 있을 때 심장은 순환계 전체에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심장 근육이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하체로 가는 혈류가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이것은 다리 근육의 대사 노폐물의 축적을 만듭니다. 젖산, 요소, 그리고 다른 세포 찌꺼기들이 조직에 쌓입니다. 아침에 그 근육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뻣뻣하고 팽팽하고 거의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신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을 단순한 노화로 치부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나이를 먹고 있는 것이고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것은 정상이라고.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저는 91세이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아무런 뻣뻣함 없이 발목을 20번 구부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심장을 돌보기 때문이고 제 심장이 제 다리를 돌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의 의학 용어는 조직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말초 순환 부전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용어는 잊으세요.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 간단한 진실입니다.
아침에 다리가 뻣뻣하고 5분 이상 뻣뻣함이 지속되면 당신의 심장은 60% 미만의 효율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전부전 영역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68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증상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낮에 피곤함을 느끼고 계단을 오를 때 약간 숨이 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침 일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다리가 팽팽하게 느껴진다고 무심코 언급했습니다. 아파트를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 다녀야 다리가 정상으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8개월 동안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그녀의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심장이 각 박동마다 얼마나 많은 혈액을 펌프질하는지를 측정하는 박출계수가 42%에 불과했습니다. 정상은 55에서 70% 사이입니다. 그녀는 겨우 절반의 용량으로 작동하는 심장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심부전까지 8개월 남은 상태였습니다. 심박조율기가 필요하고 아마도 이식이 필요한 상태까지 8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주는 유일한 명백한 신호는 매일 아침 그 뻣뻣한 다리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곧 여러분과 공유할 특정 프로토콜로 그녀를 치료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아침 뻣뻣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석 달 만에 그녀의 박출계수가 51%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황금 시간대에 발견했기 때문에 심부전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뻣뻣함이 특히 아침에 일어날까요? 수면 중에는 심박수가 떨어지고 때로는 분당 40에서 50회까지 떨어집니다. 심장이 이미 약해진 경우 이 느린 리듬은 사지의 적절한 순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혈액이 고이고 조직이 산소가 부족해지고 노폐물이 축적됩니다. 이것이 뻣뻣함이 항상 일어나자마자 더 심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심박수가 증가하면 개선되는 이유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어서기 전에 제가 설명한 발목 굽히기 테스트를 수행하세요. 걷기 시작한 후 뻣뻣함이 정확히 몇 초 동안 지속되는지 세세요. 300초, 즉 5분을 초과하면 일주일 내에 심장 전문의를 만나야 합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일주일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다리가 어둡거나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때, 특히 발목과 발 주위에서 이것은 단순히 순환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장이 당신에게 필사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정확히 이 패턴을 보았고, 이 색변화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73%가 18개월 내에 응급실에 가게 된다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리가 어두워지는 것은 심장이 더 이상 하체에서 위로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펌프입니다. 약해지면 중력이 이깁니다. 혈액이 다리에 고입니다. 그 고인 혈액은 산소가 고갈됩니다. 산소가 고갈된 혈액은 짙은 보라색이나 심한 경우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부전 문제입니다. 저는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강남에 사는 71살의 은퇴한 교사 박 씨였습니다.
그는 다리가 멍든 것처럼 보인다고 불평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가구에 부딪혔는데 잊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를 진찰했을 때 양쪽 발목이 짙은 보라색이었고 가장자리는 거의 검은색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심장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박출계수는 30%였습니다. 정상은 55에서 70%입니다. 그의 심장은 펌프질해야 할 혈액의 절반도 안 되게 펌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특정 테스트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발목뼈 위 피부에 누르세요. 5초 동안 세게 누르세요. 놓았을 때 그 자리를 보세요. 색이 돌아오기 전에 흰색 자국이 3초 이상 남아있으면 심각한 순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피부가 즉시 튀어오르고 1초 만에 정상색으로 돌아오면 순환이 여전히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흰색 지문이 오래 남아있고 특히 주변 피부가 이미 어둡거나 보라색이면 당신은 황금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색진행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첫 단계,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약간 빨갛거나 분홍색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두 번째 단계, 보기 시작합니다. 발목 주변의 갈색 반점. 사람들은 이것을 노인성 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3단계에서는 보라색과 짙은 파란색 변색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심장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4단계에서는 피부가 검게 변하고 낫지 않는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절단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2단계와 4단계 사이의 강역은 종종 6개월도 안 됩니다. 6개월. 그것이 간단한 생활습관 개선과 다리를 잃거나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제 온도 측면도 이해해야 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만져보세요. 이제 왼쪽 다리를 만져보세요. 온도가 같습니까?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눈에 띄게 차갑다면 이것은 그 특정 다리에 혈관이 막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말초동맥 질환이며 관상동맥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액을 막고 있는 것과 같은 플라크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시는 68세이씨 할머니를 치료했는데 그녀는 왼발이 항상 차가운 반면 오른발은 정상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딸이 병원에 가라고 강력히 권하기 전까지 8개월 동안 그 발에 양말을 더 신었습니다. 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그녀의 왼쪽 대퇴동맥은 90%가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하게도 그녀의 관상동맥은 70%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주 후면 큰 심장마비가 올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응급시술을 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8개월.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8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정상적인 노화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정상이 아닙니다. 응급경고입니다. 당신이 취해야 할 정확한 조치는 당신이 발견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어두운 변색이 있지만 염증이 없다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것을 되돌릴 시간이 아마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있는 차가운 다리가 있다면 일주일 이내에 동맥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일주일입니다. 어두운 색과 차가움이 함께 있다면 48시간 이내에 심장 전문의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치를 취하고 살아남은 환자들 또는 지연하고
수술대에 오르거나 더 나쁜 결과를 맞은 환자들을 23년간 지켜본 것에 기반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너무 늦게 행동한 환자들을 20년간 지켜본 생존 지침입니다. 첫째, 아침 다리 검사. 매일 아침 슬리퍼를 신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이 2분 검사를 하세요. 엄지손가락을 발목뼈 바로 위살에 강하게 누르세요. 5초간 유지하세요. 놓으세요. 움푹 들어간 자국이 3초 이상 보인다면 상당한 체액 축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효율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력에 표시하세요. 3일 연속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날 바로 의사에게 전화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그날입니다. 둘째, 색상 비교 검사. 창문 근처 자연광에서 서세요. 양쪽 다리를 내려다보세요. 같은 색이어야 합니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에 비해 눈에 띄게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한 색조가 있다면 순환 차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맥이 손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정확한 징후를 몇 달 동안 무시한 환자들에게서 혈전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구급차를 타고 저에게 왔습니다. 당신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온도 촉진.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등을 사용해서 양쪽 종아리를 느껴보세요. 무릎에서 발목까지 천천히 움직이세요. 똑같이 따뜻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한쪽 다리가 차갑고 다른 쪽이 따뜻하다면 혈액이 그 사지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괴사를 예방할 황금 시간입니다. 오늘 차가운 다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6개월 후 괴저성 다리가 됩니다. 넷째, 발톱을 검사하세요. 사소하게 들리지만 귀에 깊게 들으세요. 건강한 순환은 정상적인 손톱 성장을 만듭니다. 한쪽 발의 발톱이 다른 발보다 현저히 느리게 자라거나 두껍고 변색되어 보인다면 가장 작은 혈관들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말단까지 혈액을 밀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쪽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발가락입니다. 내년에는 중요한 장기에 도달합니다. 다섯째, 정맥류를 위한 서기 검사. 2분 동안 서 있으세요. 다리를 보세요. 피부 아래에 보라색 밧줄처럼 보이는 부풀어 오르고 꼬인 정맥이 보인다면 정맥 시스템이 고장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미용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혈액이 심장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가시적 증거입니다. 심장은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결국 포기할 것입니다. 이제 즉시 시작해야 할 식단입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 칼륨이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다리 부종을 줄입니다. 매일 60g의 단백질. 그것은 두부 200g 또는 계란 10개 또는 큰 고등어 1마리입니다. 다리 근육은 중력에 반대하여 혈액을 위로 펌프질하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체액이 고이고 심장이 그 노력에 익사합니다. 소금을 제거하세요. 완전히. 오늘 밤 소금통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나트륨은 몸이 물을 보유하게 만듭니다. 이 여분의 체액은 혈액량을 증가시킵니다. 약해진 심장은 그 부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먹는 소금 한 알갱이마다 고장난 심장 근육의 또 다른 부담입니다. 저녁 식사 후 정확히 20분간 걸으세요. 혈액이 끈끈한 아침이 아닙니다. 더운 전고가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 소화가 혈류를 증가시킬 때입니다.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켜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올리는 보조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무료 약입니다.
잠자기 전 15분 동안 다리를 올리세요. 누워서 발을 베개 2개 위에 올려 심장보다 높게 하세요. 이것은 중력이 축적된 체액을 배출하게 합니다. 심장이 쉽니다. 예외 없이 매일 밤 이것을 하세요. 언제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합니까? 만약 찢어지는 듯한 갑작스러운 심한 다리 통증이 느껴진다면, 다리가 몇 분 안에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한다면, 갑자기 발의 감각이 사라진다면, 다리 부종과 함께 가슴 통증이 있다면, 이것들은 더 이상 경고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최후의 경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생명을 구하는 지식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정확히 이 단계들을 따라 다리를 확인하세요. 발목 누르기 검사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그 자국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지 관찰하세요. 시간을 재세요. 적어두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언젠가 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24시간 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내일 아침 제 다리를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에서만 400명을 죽이는 질병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시 실천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매일 아침 다리를 확인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경고, 신호를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건강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심장을 보호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